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페이스북과 애플이 워낙에 이제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다 보니까 오늘 미국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제 약간씩 다 차이가 났지만은요.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애플은 이제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갔다가 결국은 막판에 이제 흘러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찌됐건 나스닥이 예상했던 대로요.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종가를 보면 종가는 최고가를 아직 기록을 못했습니다. S&P 500은 오늘도 아주 강한 모습, 오후 막판까지 계속 상승폭을 늘리면서 0.7%가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7%가 올라갔습니다. S&P 500은 장중 기준으로 보면 32번째,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벌써 25번째나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 아주 강한 흐름이 오늘 이어졌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기술주가 약간의 숨고르기, 헬스케어가 약간 숨고르기 한 반면에 페이스북이 속해 있고 구글이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무려 섹터가 2.77%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은 미국 시간으로 그 전날 저녁 때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었죠. 결국은 기존의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외에도 추가로 1조 8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가족을 재건한다 그런 기치를 내건 거죠. 아메리칸 패밀리즈 플랜이라는 것이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들어보면 다양하게 미국의 가정, 이런 중산층 이하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가장 쉬운 거가 아마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대학생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운 것들을 해소해주고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이제 그 회사에서 휴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대한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요. 어르신들의 병원 가는데 돈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미국의 가족을 이제 재건시키자 이런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2조 달러는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호재 인식을 됐다 보여집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해서 오전부터 나온 것들, 그러니까 장착 전에 나온 것들 몇 가지만 확인을 먼저 드리면 맥도날드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좀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캐터필러는 사상 최고가 이후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었다는 것이고요. 실적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캐터필러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된 페이스북과 그리고 애플 좀 확인해 보겠는데 페이스북은 오늘 무려 7%가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최소한 20개 증권사가 리뷰를 새로 했는데요. 20개 증권사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단 한 곳만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18군데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고의 목표 주가는 지금 460달러는 모네스 크레스피라는 곳에서는 375에서 460달러까지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반면에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이제 결국은 주가는 마이너스까지 흘러나갔는데요. 일단은 11개 증권사가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한 두세 군데만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83달러를 제시했던 것인데요. 오늘 이제 쉽게 해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오늘 상향했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매도에서 중립으로 올렸을 뿐이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아이폰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자기네 표현으로 보면 클리어리 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벽히 자기네가 잘못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만이 아니라 맥이라든가 아이패드가 우리의 전망을 훨씬 앞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가는 결코 오늘 오르지 못하고 오늘 급상승했다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이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워낙 많이 잘 팔린 소위 맥이라든가 그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결국 칩 지역이 결국은 같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그런 의견에 이제 선봉했는 사람은 번스탄의 토니 사쿠나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토니 사쿠나기는 상당히 여러분들 주목할 분이어야 되는 게 이분은 계속해서 몇 수년째 중립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분은 애플 관련해서 애널리스트에서는 한 7년째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말은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분의 얘기는 앞서는 이제 골드만사는 자기가 분명하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약간 또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 다릅니다. 1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too good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좋다. 지나치게 좋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12에 기다렸다는 5G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슬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스팅 세일즈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3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맥도 마찬가지,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지나친 성장 사이클이 소위 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버랑 리프트는 이제 이런 거죠. 미국 노동부 장관이 소위 드라이버들이요. 소위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그 워커들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를 보면 이제 택배하시는 분 막 그런 분들 해당되는 것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분들을 너무 더 정식으로 계약하라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우버나 리프트가 오늘 제법 많이 떨어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이슈들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조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또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6.1%입니다. 그러니까 연율로 봤을 때 6.4%가 나온 건데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그 작년에 많이 30% 하락했다가 33% 올라간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일단 6.1이 예상됐는데 6.4%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10년물 금리가 어저께 1.62 정도로 끝났을 텐데 오늘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오늘 한 1.64, 65, 68 이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이 쉽게 얘기해서 성장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주에 이제 갑니다. 기술주에 가면 나스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과 이런 경제 성장률이 아주 밀접한 그 연결고리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재미없다 하는 분. 물론 나스닥도 장중에 최고가 갔었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S&P나 다우가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가 올라간 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우가 밀려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전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요. 경제 성장 좋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잖아요. 정부에서요. 부양책을 쓰면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1분기가 소비가요. 10.7%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도 불구하고 2.3%밖에 성장률을 견인 못했는데 이번에 10.7이었고요. 특히 구스라 그래서 일반 상품이요, 제품인데요. 이쪽이 23.6%가 소비가 늘어났고 서비스 소비가 4.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외식도 늘어났지만 외식보다는 물건 사는 것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건 쉽게 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 먹을 것도 사고 과자도 사고 딱 이런 맥주도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내구성 소비재가 41%가 늘어났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5만 3천 명이 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났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50만 명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호재임에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경제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약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저금리 환경에서 수혜를 받아왔던 성장주들로 약간 타격이 있을 네네. 거라는 예상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또 네. 서프라이즈 매출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뭐 이것도 슈퍼 서프라이즈가 네. 되겠는데요. 애플은 이제 그렇게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저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은 좋았지만 종가로 보면 밀려났는데요. 네. 일단 아마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이 44%가 또 늘어났고요. 주당 이익은 15.79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이제 9.54달러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치보다 한 65% 정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게
작년 대비보는 어떻게 되냐? 작년 동기보다는 워낙 이 9.54달러가 더블을 본 거기 때문에 더블이 된 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3배가 늘어납니다. 작년 동기보다. 그러면 이 비탄율, 그러니까 이렇게 63%나 이렇게 비탄 거가 엄청 놀라운 거냐? 사실 냉정히 보면 아마존 입장에서 늘상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 1분기에는 거의 500%도 마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탄구가 일상인 기업이거든요. 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여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매출도 1,085억이 났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광고 시장이 되겠는데요. AWS가 이제 그림인데요. AWS는 32%가 증가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장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이렇게 광고 때문에 좋았고 구글도 광고 때문에 좋았는데 아쉽게도 아마존은 광고 매출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발표는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쉽게 해서 others입니다. 그래서 기타 매출이거든요. 네네. 기타 매출이 이제 광고가 들어있는 건데 이게 77%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프라임 멤버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작년 초에 지금은 2억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따박따박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비교하면 그냥 그 코스트코 멤버십의 2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시간에서도 주가가 지금 바로 3,600달러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상치 효과 수준인데요. 2분기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을 발표한 거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86억 달러가 월가 예상인데 지금 1,100억에서 1,160억 달러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트위터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월가의 기대에 미입했습니다. 10억 6천만 달러 정도 얘기했는데 그거가 거의 최상단에 가 있기 때문에 9.8억에서 11억 수준이 조금 모자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럽고요.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생각보다 좀 덜 나왔기 때문에 트위터는 오늘 시간에서 오히려 지금 거의 10%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를 한 2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맥주라든가요, 음료 시장 주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파티를 즐기려는 그런 심리 그리고 텍사스에서 뉴스 보셨겠지만 이렇게 마스크 강제하는 건 없대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거든요. 네. 쿠얼스 맥주 아시는 분 많이들 유명하죠. 예. 오늘 전망이 적자였습니다. 주당 10센트 적자가 예상됐었는데 물론 크진 않지만 1센트 흑자를 발표하면서요. 지금 주가가 7%가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 수준에 바로 근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헐시스 초콜릿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초콜릿 그럼요. 예. 네. 역시 전망에 1.8달러였는데 1.9달러가 나오면서 가이던스까지 또 올라가면서 역시 이 주식도 오늘 사상 최고가로 바로 그냥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외국 가시면 특히 젊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저 예. 미국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심볼도 그냥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케이크인데요. 4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 5센트 적자가 예상됐는데 무려 20센트가 이익이 나면서 7%가 급등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원래 한 가지 자료 준비해주신 자료가 더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 5월 달에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얼마나 높냐에 대한 이야기 다음 기회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시황 판단 이렇게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